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힘든 만큼 힘차게 또 네. 외쳐주셔야 되는데 자꾸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힘차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빅이슈를 부탁해!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빨간불을 킨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쌍용차 인수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파란불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그만큼 오늘 정말 시장이 좀 어려웠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고, 진짜 저희가 뭐 한 몇 개월 됐는데 이렇게 빨간불 킨 이제 섹터가 안 보이는 게 거의 처음일 정도로 오늘 너무 많은 종목들, 너무 많은 업종들이 좀 하락 마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관련된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쌍용차 인수 관련된 기사인데요. 그 전에 먼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 종목들 보면 KG ETS가 이제 가장 먼저 좀 상한가가 갔어요. 사실 이게 쌍용차 테마가 되게 조금 캐캐묵은 이슈거든요. 근데 네. 워낙 오늘 뭐 부각될 만한 재료 자체가 없었어요, 시장에. 네, 갑자기 왜 올라온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KG 그룹이 쌍용차를 이제 인수를 타진한다라는 게 거의 뭐 확정적인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KG ETS가 가장 먼저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같은 이제 KG 그룹에 속해 있는 KG 케미칼이라든지 KG 모빌리언스까지도 이제 막판에 좀 주가가 동반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건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최종적으로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과연 얼마나 좋을까? 네. 이 쌍용차가 그렇게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전기차 시장 경쟁이 되게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연기관차가 주력인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과연 뭐가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주식시장이란 건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쌍용차가 매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쌍용차를 누군가가 인수한다라는 걸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인수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인수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만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락이 반복이 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좀 큰 종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된 기사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소리죠? 상장 폐지, 이제 사실상 이제 쌍용차는 지금 재무구조도 워낙 안 좋고, M&A로 이제 매물이 나왔다가 우선 협상자까지 선정을 했다가 인수가 한번 이제 파토가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래 중지 중이지만 저는 이제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쌍용차가 채권단이 이제 많이 물려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이제 사실 국민들의 이제 혈세가 많이 들어간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채권단들의 이제 자금 회수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인수대장자가 만약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상폐 결정이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이런 것도 사실상 13일 날 이제 운명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폐가 안 된다 그러면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내일 또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만에 하나 그냥 상폐가 결정이 돼버리면 오늘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불확실성이 좀 내일 결정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7개월 만에 2,540선까지 네. 하락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연 끝이죠? 어디가 저점일까요? 저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어디일까요? 오늘 정말 제가 많은 전문가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사실 뭐 정답은 없어요. 이미 네. 이제 주가가 2,600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왔다라는 건 PBR 기준으로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가치 라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PBR 1배 아래 수준으로 이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어디까지 이게 더 빠질 거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마디만 여러분이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2,540선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PBR 밴드 1, 0.9 이하에서 주가가 그리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다. 그리고 네. 후행해서 1개월 이후에 주가가 거의 평균적으로 한 8에서 15%까지도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 네. 사실상 주가가 이제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좀 지나친 이제 공포와 그런 이제 심리가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깝게는 뭐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요. 네. 그때에 비하면 아직도 이제 지수 레벨이 어느 정도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익 체질이라든지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빠져 있는 라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공포에 사도 됩니까? 사실 이제 오늘은 공포에 사라는 말이 저도 사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빠지는 게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이제 하락에 좀 제동이 좀 걸리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네. 저점 매수에 나서시는 건 저는 뭐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파란장이지만 오르는 종목은 또 네. 오릅니다. 내일 어떤 섹터가 갈지 우리 MC분들은 몇 고 외치실 건가요? 자, 일단은 동엽이는 원고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을 그렇게 썩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원고 갑니다. 원고는 어떤 거? 쌍용차 계속 가보겠습니다. 쌍용차. 네. 역시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테마성에 테마로 집중하니까. 가본다. 저도 원고긴 한데 좀 네. 다릅니다. 통신 장비요. 오. 왜냐면 네. 내일 삼성전자 6G 포럼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오호. 물론 당일 재료라 가지고 당일날 갈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박하게 원고 네. 걸어봅니다. 그럼 전 투고 갑니다. 쌍용 자동차랑 6G 포럼? 6G. 왠지 6G. 제가 오늘 민서 아나운서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6G 괜찮은 거 하나 있다. 제가 알려준 게 있는데 내일 가면 좋습니다. 뭐야 컨닝했어. 누구 대답이 맞아요? 자, 어떻게 봅니까? 네, 저는 투고를 지금 오, 말씀을 좀 투고입니까?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좀 근데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오늘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고 어렵다 너무 보니까 어려워요. 사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쪽이 좋아 보이고 또 어떤 쪽이 나빠 보이고 좀 극명하게 좀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저는 이제 투고로 두 가지 업종을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반도체 쪽이고요. 오, 또 네. 하나는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게 조금 강했던 업종, 해운 업종을 이제 또 준비를 했으니까 네. 요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 소부장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띄워져 있습니다. 네, 종목들이 반도체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종목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분석해 드릴 수는 없고 반도체도 우리가 소부장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처럼 그 안에서 섹터를 이제 조금 분류를 해보면 저는 이제 가장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먼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업종이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심텍, 해성DS 이런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마 이제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굉장히 워낙 많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종목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가라는 건 항상 기대 심리로 먼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오히려 펀더멘탈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저는 기판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실적이 네. 너무 잘 나오고 PER이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단언컨대 시장이 이제 급락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매수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종목들 GST라든지 그 다음에 원익 IPS, PSK 뭐 이런 종목들도 전공정 장비라든지 또 친환경 ESG 투자와 이제 관계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재 종목들도 요즘 잘 나가는 원익 QNC 네. 이 종목도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시장이 어려운데 막 신고가를 치면서 달리고 있고 원익 버팀목하고 머티리얼 있는 종목들인 것 그렇죠. 같아요. 원익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월덱스,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시장보다 지금 강하게 버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만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 가단 종목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종목들까지도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운도 짧게만 짚어보도록 네. 할게요. 해운은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좀 기사화되고 있는 게 BDI 이제 발틱 해운 이제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초에 이게 1,300까지 빠졌었다가 거의 3,000까지 지금 또 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건화물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이제 화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페노선이라든지 HMN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처럼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정말 강하게 지금 상승 탄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 두 종목은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어려운 시장에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은 해운주 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주까지 짧게 짚어봤고요. 저희가 또 샵 2034로 네.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투고 외쳐주셨으니까 이렇게 V 네. 예쁘게 귀엽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지금 캡처하셔서 샵 2034로 응원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클렌징 화장품을 네.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하러 가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모두 채널 고정!